아직까지도 한국 학생들은 기출문제 분석해서 이거 발달달달 외우고 푸는 대치동식 수능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질문들을 좀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헝가리 의치학대 유급 질문들이 또 들어왔어요. 야, 이거 정말 이젠 좀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 오늘 제가 이 영상으로 헝가리 의치학대 유급에 대해서 아예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아시지만 제가 헝가리 의대 우리나라 1호잖아요. 20여 년 전에 제가 나이 먹고 4년제 대학 나오고 다시 또 의대 가서 6년 동안 유급 없이 잘 졸업하고 좋은 성적 받고 그리고 미국도 갔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저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라고 못하겠어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의대 유급 이런 좀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결론만 내드리면 유급 없는 의대는 없어요. 실제로 대한민국 의대에서도요 10에서 15% 정도의 평균 유급률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유급들이 왜 발생을 하냐면 의대 학사 시스템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일반적인 4년제 대학제 같은 경우는 졸업학점만 태우면 졸업이잖아요. 근데 의대는 각 학년마다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이 선수 과목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1학년 때 내가 특정 과목들을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2학년 때 들을 수 없는 과목들이 생긴다라는 거고 이게 대부분 제일 주요한 전공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학년으로 진급을 했다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1학년에 페일한 과목이 생기면 1년을 기다렸다가 그 1학년에 시험을 치고 다시 2학년 거를 또 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럽 의대 같은 경우는 예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입학을 하고 나면 2년 정도의 예과 과정이 있고 이 예과 과정 안에서 다시 공부도 하고 뭐 물리학, 뭐 화학 이런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본과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유럽 의대들은 6년 석사제 안에서 이런 기초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없어요. 그리고 입학하자마자 바로 우리나라로 비교하자 그러면 본과 수업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학시험에서 공부하시던 거랑 1학년 가자마자 공부해야 되는 거랑 이런 간극이 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독 이 헝가리 의치학대에 관련해서 이 유급이라는 키워드가 왜 이렇게 항상 따라다니느냐? 제가 오랜 시간 상담을 해보니까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학시험을 착각하시는 거예요. 입학시험은 유럽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다고 뽑아주는 시험이 아니라 이 학생이 학교에 왔을 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입학시험의 기준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준 사이에는 간극이 생겨요. 두 번째는 구술시험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역시 한국 학생들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생 동안 한국에서 해온 건 뭐예요? 1, 2, 3, 4, 5번, A, B, C, D, 2번 선지를 놓고 틀린 거 하나 골라라, 맞는 거 하나 골라라, 문제를 분석하고 시간 안에 푸는 능력을 길러오는 것만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야, 이 토픽 하나 딱 골랐으니까 천천히 네가 한번 아는 대로 나한테 얘기를 해봐봐. 그럼 내가 너를 평가해줄게. 이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오죽 긴장을 했으면 첫 번째 구술 시험을 보기 전에 실제로 고백하건대 제가 살짝 술 한잔 마시고 갔어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상담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한국 학생들은 기출문제 분석해서 이거 발달달달 외우고 푸는 대치동식 수능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유급을 어떻게 내가 하지 않고 잘 학업을 준비하고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구술시험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트 써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교수님들 앞에서 주어진 토픽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배워야 돼요.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기를 낚아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기를 낚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술시험은 여러분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필기시험보다 평가받기가 좋은 시험이에요. 필기시험은 한 문제를 골랐을 때 그게 틀리면 100% 틀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구술시험은 오랜 시간 동안 한 문제를 내가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부족해도 여기서 메꿀 수 있고 기회가 많은 시험과 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잘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입학시험 얘기하셨죠. 특히 이것도 헝가리 의대에 국한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1학년을 올라가셔서 이 커리큘럼을 딱 보시면 모든 의대들은요 의학 물리라는 과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헝가리 의대 시험에는 뭐가 없죠? 물리와 수학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단 수학을 못해도 의대를 갈 수 있다는 키워드로 이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이 1학년, 2학년, 특히 2학년 생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준비가 없다? 당연히 학업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MSK 졸업생들은요, 이런 유급에 대한 걱정하는 학생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동안 내가 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또는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담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 또는 내가 어떤 인종이든 간에 모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학교가 그 일을 해줄 수 있고 선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학생들이 모인 잉글리시 트랙 같은 경우는 각자가 온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또 각자가 가야 할 진로들도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이 모든 걸 이해해서 여러분들을 일일이 상담해 주거나 케어해 주기가 좀 힘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 MSK가 지금 14년 동안 학생들과 길게는 10년 넘도록 연락을 하고 이런 상담들을 병원에 가는 순간까지, 일하는 순간까지도 해주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준비들을 입학시험 전에 잘 해놓으시고 또 입학 후에도 여러분들이 학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절대로 유급 걱정 안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헝가리 의대 유급률이 높은 건 이런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면 됩니다. 그거 저희가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래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불안하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를 찾아오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또 불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회피해 갈 수 있는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